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재벌부터 만나라입니다. 누가 재벌을 만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에게 당당하고 투명하게 경제계 인사를 만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지금 또 반대쪽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는 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맥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계 인사도 여럿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했고 직접 중소기업을 경영해 본 일도 있는데 올해 이제 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또 정권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첫 지시로 경제계 인사를 만나라 이렇게 이제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 의지를 또 밝혔습니다. 근데 이건 또 결국 뭐 삼성, LG,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 주력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 이런 이제 결론이 된다라는 점에서 재벌부터 만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 재벌만 만나서는 안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워낙 또 수출 기업의 전망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또 안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수출을 떠받치고 있는 게 사실 반도체다 이렇게들 말을 얘기 많이 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이 디램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올해는 이제 이 호황이 꺾일 거다 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만 조선이나 디스플레이 다른 분야에서 좀 개선될 거라고 하는 모양이긴 한데 반도체 타격이 클 거기 때문에 좀 재벌이든지 대기업이든지 좀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자료가 아주 나쁘게 나왔죠.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9만 7천 명에 그친 걸로 나왔는데 이게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 기록이고요. 네. 전년도인 2017년에는 31만 6천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가폭이 이제 1년 새 3분의 1이 됐다라고 봐서 이제 아주 나쁘게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는 이 원인을 뭐라고 분석합니까? 이 자동화와 구조조정 등의 어떤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 소비 문화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나온 수치도 공공부문 일자리 수 증가로 일정 부분 좀 만회한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국면이 됐다는 겁니다. 재계가 정부 측에 요구하는 건 뭐죠? 지난 7일에도 자유한국당이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4개 단체를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재계의 건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반대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또 규제 완화와 비롯한 관련한 여러 가지 주장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정부에도 이제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대안 이거는 정부도 고민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것까지 반대하는 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상속세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낸 모양인데 하하.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재계와는 좀 그렇고 아무튼 노동계와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당장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고 이 산입범위 확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총파업 검토를 포함해서 공동행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지금 정부가 초기에 시도했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들이 다 뒤집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 52시간 근로제는 단속 유예하고 이제 탄력 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로 좀 후퇴를 한 그런 모양새가 됐고 또 노동계가 요구했던 ILO 핵심 협약 비준도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재개 요구하고 좀 빅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부가 하고 있어서 후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경사노위 등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서 대안을 주장을 할 거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있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이런 입장을 좀 조합원들에게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김명한 위원장은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모든 을을 위한 범국민 연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즉 이제 여당의 선거 전망에 좀 부담을 줘서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대 노총의 공동 행동이나 이런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게 관철되는 것은 아직도 쉽지는 않은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항상 정부는 노와 사 중간에 끼어 있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금년 초의 분위기는 재계 쪽으로 정부가 좀 기운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우기가 어렵네요. 일단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대통령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입니다. 누구요? 어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오후에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가 18일째 셧다운된 상태에서 예산안 갈등의 핵심인 국경 장벽 예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설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남쪽 국경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줄고 임금도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매주 300명 정도가 헤로인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 헤로인의 90% 이상은 남북 국경에서 건너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당국이 범죄 기록이 있는 26만이 넘는 외국인을 체포를 했는데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장벽을 세워야 한다. 그렇죠. 물리적 장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57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이 비용이 크니까 멕시코하고 체결한 무역 협정으로 비용을 간접적으로 보존할 수가 있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또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이 장벽은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강철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면서 좀 자기가 협상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가짜 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미국 언론들은 또 실시간으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그걸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먼저 멕시코 무역 협정으로 뭐 장벽 건설 예산을 보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제 미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 미 의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래요. 통과가 되더라도 이 협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미국 회사들이 이제 관세 혜택을 받거나 또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이런 데서 얻어지는 것이지 장벽 건설 예산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또 어떤 가짜 뉴스가 있어요? 이 민주당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강철로 벽을 만들자고 했다. 이것도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2006년에 민주당 의원 일부가 뭐 이 국경 지역에 수백 마일의 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는 보안 펜스법에 찬성한 이력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래서 뭐 전반적인 맥락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 네. 여기에 또 이주민들의 범죄 이력이라든지 이런 대목에서도 틀린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가 틀렸어요? 전과가 있는 이주민을 26만 넘게 체포했고 미국인이 살해당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불법 입국이나 재입국 등의 비폭력 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를 종합한 수치가 이제 26만이라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겠죠. 또 통계를 보면 불법 이주민의 범죄율은 본토 태생 미국인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약 반입 부분은 사실이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숫자와 관련된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헤로인의 90%가 멕시코에서 반입된 거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적법한 통관한 과정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국경 장벽 건설하고 이 헤로인 반입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네, 참 대단한 가짜 뉴스들을 많이 섞은 연설이었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